네, 증시가 중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나만 알고 싶은 오늘의 시크릿 종목 2가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 지수로 소개해드렸던 LNF 무려 29.5%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방산주로 소개해드렸던 하나시스템이 17.6%의 상승률, HD 현대중공업 역시 15.4%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62만 6천 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삼천당작이 21.1%의 상승률, 또 반도체주로 소개해드렸던 SNS텍 역시 19.5%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휴림로봇 단기간 안에 17.2%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6,66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중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오치열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가 중계의 오치열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화요일에 뭔 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화요일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 방송 날짜를 수요일로 바꿔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거의 화요일 제가 방송하는 날에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유독 조금 속상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4천선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아주 중요한 이제 앞으로 2026년을 주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온 종목들,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채널 고정하시고 저와 함께 스무스하게 재밌게 공부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버블론과 2차 전지 악재 속에서 오늘 양시장 나란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주요 경제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만큼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증시가중계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오늘 현재 시장 한번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2% 넘게 하락 나오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거기도 아주 파랗게 돼가지고 네네. 마음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쓰린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마이너스 2% 하락한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4천선을 뚫고 내려왔다. 4천선을 뚫고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1000스닥 가야 한다. 1000스닥 뚫어야 1500도 가고 2000도 가고 코스피처럼도 올라가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1000스닥을 뚫지 못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중에 또 가장 좀 중요한 이슈들 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1,400원, 70원, 1,47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80원까지도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겠구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도세가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고 코스피에서만 코스닥에서는 4천억 원가량 순매도세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거를 누가 버티고 있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마어마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 받아내서 버틴 게 한 4천 조금 아래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이슈가 뭐가 있냐면 하락이 나오긴 했으나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통합적인 포괄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뜻이 하한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한가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서 또 긍정적인 이슈들은 상한가 종목들이 10종목이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장 좋아도 상한가 종목 한 3종목, 4종목밖에 없으면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10종목을 찍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직은 현재 시장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어가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머릿말 기사들을 보면 네네. 깜짝 놀랍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코스피 미국 중국발 리스크의 급락. 저는 한 4%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너무 걱정했습니다. 코스피 2%대 하락 마감, 4천선 붕괴. 4천선 붕괴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시장 뚝 떨어졌나 하고 또 이제 코스피 차트를 싹 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나쁘지 않아요. 아직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이면은 괜찮다. 이 정도는 조금 이거 이러다가 좀 있으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기영이가 이렇게 옆으로 서 있어가지고 손만 쫙 펼쳐주면은 기영이 손 차트 아나운서님 기영이 손 차트라고 아시나요? 기영이 손 차트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네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머리가 제가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머리가 네네. 기영이 머리처럼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거든요. 네, 기영이 근데 머리. 기영이 머리 아시죠? 뾰족뾰족 네. 검정 고무신. 그런데 여기에서 기영이가 손을 쫙 뻗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차트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희망론을 아직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아직 요 정도 하락은 괜찮아요. 괜찮고 향후 조금 있으면은 기영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한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나중에 손 뻗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괜찮은 라인이다.
그리고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냐?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냐?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주 약세 그리고 고용지표. 오늘 10시 반에 비농업 고용자 지표가 발표가 되죠. 10시 반에 이제 9시 10분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고용자 지표가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만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미 증시 3대 지수 상승 흐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내일 수요일 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원한 상승 흐름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들 야 이거 AI로 돈 못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지 HBM 이런 것들 메모리 만드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죠. 팹리스 기업도 결과적으로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버블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음모론 같은 거를 네네. 뿜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데 최근에 네. 오라클도 그렇고 네네. 브로드컴도 그렇고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크신 것 같거든요. 이게 주가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버블론에 대한 그 매도세를 눌러버리는 거죠. 패닉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쇼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버리는 분들에 대한 그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잘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쵸? 우리나라만 봐도 빅테크 기업 중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기업만 봐도 돼요. 다른 기업도 많이 있지만 이 두 기업 돈을 잃었나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냥 늘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맞아요. 늘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AI 버블로는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우려할 약간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네.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음. 이거 계속해서 박앤세일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재점화된 AI 버블론과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주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좀 보자면 벌써 한 2달 가량이 된 종목들 스피디하게 이거는 과거 종목들이니까 네네. 과거 종목들이니까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날 공략 들었던 LNF, ESS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만드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신재생, 전기차, VR, 웨어러블 기기들 그리고 AI 반도체 이쪽 시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첨단 산업, 4차 산업, 첨단 산업의 핵심에 있는 그런 기업들 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2026년도에는 더 갈 겁니다. 슈퍼사이클이 LNF는 올랑말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거는 2026년도에 한번 쏟아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단정 짓지 않는데 ESS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이쪽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이따가 가지고 올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2026년도에 정말 좀 코스피, 코스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LNF 같은 경우는 29% 제가 공략을 한 이후로 상승 나왔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했었던 하나시스템도 역시 좋은데 방위산업은 2026년도에 과연 주도를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은 없는데 지금 많이 올라간 이후에 지금 약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잘만 받쳐준다면 상승 흐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미세 공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웨이퍼에다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 SNS텍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해가지고 이 종목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같은 사업을 영위해가지고 외국에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그 바이오 쪽 아주 훌륭한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대신 가격적인 부분에서 최소 10분의 1, 많게는 40분의 1에서 50분의 1까지 가격을 원가를 절감을 시켜버려서 굉장히 고효율 바이오 제품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한 20% 정도 상승 나왔는데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우리나라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책과 맞물리는 게 AI 바이오랑 바이오시밀러 이쪽이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괜찮을 것 같다. 주도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아두고 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 저번 주 제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고 이렇게 올랐었다가 최근에 좀 빠지고 다시 이제 받쳐줄까 말까 하면서 반짝 올랐었는데 이 종목은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봇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도처럼 막 우리나라가 10억 넘게 한 14억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고 저출산, 고령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2026년도에 충분히 주도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오늘의 특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 우리 그 증시가 중계 코너에 맞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굉장히 상승 흐름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예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번 주, 지난주까지만 해도 종목들이 잘 오르질 않았습니다. 올라도 뭐 한 10%, 15% 오르고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한번 보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아크릴이라는 기업은 뭐 따상이 거의 나온 상태이고, 자 동부건설, 이엔셀, TMC, 뭐 금호건설, 태영건설 지금 보시면은 건설주들은 다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동양고속이랑 큐로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오늘 상장을 해서 간 거고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화살표 표시잖아요. 다 상한가입니다. 29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총 코스닥, 코스피 각 5종목씩 해서 상한가가 나온 상태이다.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아크릴이라는 기업에 오늘 상장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 사업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품절주예요. 물량 네네. 주식 수를 많이 유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수요가 훨씬 더 많고 공급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큰 상승이 나와준 품절주의 전형적인 상장 후 큰 급등이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미국 지금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상한가가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건설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을 몰라요.
네,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 좋겠지만 그쵸? 다 알면 네네. 제가 이걸 사서 수익을 크게 한번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이 건설주들의 일단은 최근에 그 건설사의 공급 대란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일반주보다는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건설주들이. 네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건설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건데 일단은 가장 이슈가 좋았던 거는 건설주들의 우선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 경고 배지를 받았습니다. 경고 배지 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야 우선주 그러면 다음 우선주를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리스크가 크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이슈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특허를 미국에다가 출원을 했잖아요. 이런 네. 이슈들이 있는 것들을 담아가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이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 좀 상장사 뉴스들 한번 보자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아크릴 신규 상장했습니다. 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국내 스톡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유통 물량 주식 수를 늘리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코나솔도 상장을 했고 그리고 다인바이오 그 유상증자 공모주 청약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그 괜찮은 IPO를 좀 진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공모주 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모주 청약 뭐뭐 하는지 한번 모아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공모주 괜찮은 거 청약하고 싶은데 그거 뭐가 있냐 하시는 분들은 아나운서님 어떻게 하면 되죠? 방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나만 알고 싶은 오늘의 시크릿 종목 2가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특종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한 2년 전에 하고 안 했던 한 2, 3년 전에 하고 아예 손도 요새는 좀 안 됐던 그런 섹터인데 이젠 다시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왜 봐야 하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오고 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뭐 소통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들, 우리 국내적으로도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 그리고 대선 토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난 대선 토론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거 아리백이라고 하면서 아리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당연히 다 아실 텐데 그 탄소 배출을 제로화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돌려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완전 100%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들로 뭔가 만들겠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예 탄소 배출이 안 나오게끔 해가지고 에너지를 돌려버리겠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소비 효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나오질 않는데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은 그러면은 아 좋다. 태양광이라든지 뭐 어쩔 수 없이 SMR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상충 보완을 해가면서 둘 다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또 최근에 그 현재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네네.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뭐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주 가치 재고를 올려주고 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 기업 가치를 새롭게 올려주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PER이 막 2, 3 막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저평가된 기업들의 리레이팅을 하겠다. 재평가를 하겠다. 다시 올려주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좀 소각을 해가지고 다른 주주들에게 갈 수 있게끔 환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배당 정책을 시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의 그 주주들의 그 이익을 도모하는 게 바로 상법 개정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가 태양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법 개정안 이야기를 왜 하냐? 네네. 태양광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해가지고 다 나왔어요. 나와서 지주사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아 이거 설명을 너무 다 힌트를 다 드린 것 같긴 한데 그 태양광 하는 사업들, 태양광 사업하는 그 기업들 중에 지주사로 같이 있는 회사가 이거 하나일 거거든요. 네네. 자, 결정적인 힌트. 그냥 네. 뭐 여러분들 다 떠먹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재명 그 후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예전 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에너지 공약이라고 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생에너지 RE100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RE100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면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기 우리 한반도 있죠. 이렇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호남 지역에 지금 현재 태양광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남 전북 지역에 그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서울로 올려야 돼요. 왜냐면은 서울에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올릴 수가 없냐면은 송전망이 부족해요. 송전망이. 그러면은 이거 송전망을 여기다가 곳곳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막 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도시 거주자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 지저분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저 송전망을 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도시가 아니라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송전망을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전남 지방에 그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에서 17기가와트 재미없죠? 아니요. 재밌나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잠깐 멍 때리고 계신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집중하신 것 같죠? 그럼요.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데 네네. 반응을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슥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데 아나운서님 그 눈이 약간 좀 풀린 것 같아서 아닙니다. 바로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나? 전문가님 이야기도 집중을 하고 또 네. 시청자분들과 소통도 하고 있기 아,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쌍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소통을 잘 못해서 네네. 옆에서 아나운서님이 항상 잘 해주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또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그 전남 지역의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17기가와트를 생산을 해가지고 위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송전탑의 부재로 네네. 17기가와트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는 10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7기가와트를 만들어서 7기가와트는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손실을 만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현재 그럼 이거 송전망, 해저 송전망이든 여기다가 그 송전망이든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쏴버리자. 이거를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송전망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고속도로가 1차선이었다가 2차선, 3차선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도 굉장히 많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조금씩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 평야 같은 데도 있고 근데 여기 다 산지니까 많이 못 만들고 이쪽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다가도 굉장히 많이 태양광 패널을 이 기업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미 이게 다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에 건설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2040년까지 한반도에 U자형 건설하겠다. 2040년이면 뭐 언제까지? 한 15년 남았네, 한 14년 남았네 하실 수 있는데 2030년까지는 고작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건설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 이제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시간이 왜 벌써 이래 됐지? 자, 큰일 났습니다. 네. 자, 빨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SMR 원래는 이제 여당과 야당 간에 좀 다툼이 있었어야 됐는데 네. 여당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만 하겠다, 야당에서는 SMR만 하겠다, 뭐 원전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있으면은 뭐 안 됐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 질랑말랑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여당 자체에서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SMR과 이제 원전이 공존을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재생에너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쓰냐면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 그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력을 보충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원전도 전력을 만들어서 보내려면 송전망이 또 필요해요. 송전탑이 네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고 나면은 어차피 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 나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이슈들이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종목으로 재생에너지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의 첫 번째 공략주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이야기를 계속 드리자면 현재 AI 버블론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AI. 채팅창에서도 AI 네. 버블론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냐 이런 이야기 오고 가고 있거든요. 진짜 이상한 게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저는 그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네, 어느 정도 잠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음모론자들이 단체로 네네. 그런 것처럼 음, 버블론 아니냐, 이거 닷컴 버블 때 생각해봐라, 맞아요. 갑자기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이랑 기술력 차이가 말도 안 됩니다. 그쵸. 일단 2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실적이 네. 눈에 보이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가 저는 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긴 한데 도스 사용하고 윈도우 95 네네. 기억나시잖아요. 네? 윈도우 95 막 이런 것들 사용하고 네네. 이런 시대, 뭐 이런 시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이거 버블 터질 수도 있겠다 할 수 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AI랑 대화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AI와 대화하고 야 오늘 코스피가 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얘가 대답을 해준다니까요. 그런 시대인데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구 평평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과한 우려다. 과한 우려죠. 지구 네네. 평평설, 지구 공동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런 음모론들. 네, 음모론 네네. 재밌는데 좋아는 하는데 너무 과하게 깊게 파고들면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번 목요일 날에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실적 발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결과적으로는 AI 버블론에 대한 잠식이 좀 될 겁니다. 왜냐 AI
버블론이 나올 만큼 우려가 되어 있는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봐도 맞아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이 뭐 지주사이기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상법 개정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기업이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의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미국 쪽에다가 다 수입을 해왔었잖아요. 미국이 수입을 해 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이번에는 좀 중국이랑 조금 그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는 뭐 그래 뭐 너 알아서 해라 관세 이 정도 할게라고 해서 종결이 났다라고 해도 미국인들 자체적으로 그거에 따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반사 이익, 반사 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IRA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그거를 수출을 한다. 그걸로도 관세 이슈가 좀 붙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달러 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은 그냥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은 현재 그 말레이시아의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다라고 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과거 기사인데 이거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거는 옛날에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그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화학 소재는 인적 분할에서 빠졌습니다. 도시개발, 바이오 등을 다루면서 사업을 미국 쪽이랑 우리나라 쪽에다가 크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기업의 차트 저는 너무 좋습니다. 차트가 이게 아름답게 정배열을 만들어 줄랑말랑하면서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은 조금씩 튀어주고 윗골이 달려주면서 장대 양봉도 한 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만 보면은 야 이거 솟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 정도로 일단은 올해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올해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4월 저점 찍은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한 13만 원 선, 10만 5천 원 선, 죄송합니다. 10만 5천 원 선 조금 하락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 부근에서 공략을 하고 목표가는 한 13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도 설정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QR코드가 곧 뜰 거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QR코드 만들 겁니다. QR코드가 자, 생겼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좀 느린데요. 제가 좀 이제 힘이 좀 빠져가지고 생겼는데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있죠.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런 거, 이 종목 무슨 종목이냐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종목으로 재생에너지 관련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특종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님 다음 종목도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력을 높여주는 우리나라의 그 네임밸류를 높여주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또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 또 반도체. 네네. 조금 지루하죠. 조금 안 볼 지루한데 수가 없는 섹터예요. 진짜 안 보고 싶었는데 보이더라고요. 진짜 안 보고 싶었는데 보여서 어쩔 수 없다. 반도체 이거 공략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HBM을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한마디로 그 DRAM 증축을 할 때 그냥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것들 그것들의 필수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이 기업은 보시면 알겠죠. 자, SK 하이닉스가 과거 이랬습니다. 세계 최초로 2013년도에 HBM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3년 후에 HBM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음 버전은 3년 후에 또 HBM2E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아니라 2년 만에 HBM3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HBM3 24기가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1년 단위, 2년 단위가 아니라 3개월 만에 새로운 세계 최고 성능 HBM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작 3개월 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술 발전 속도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 AI, 반도체 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는 거의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영업이익률 표입니다. 이 표인데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21%밖에 안 됐어요. 과거라고 해봤지 2년 전입니다. 2년 전. 2년 전인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2년 전에는 고작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21%였습니다. 21%였고 그런데 최근이 아니라 그 1년 후에는 21%의 영업이익률이 45%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떼돈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10,000원 가지고 2,000원을 벌었는데 내가 이제는 10,000원 가지고 4,000원을 벌어버립니다. 10,000원만 투자를 하면은 4,000원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있는 건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사실상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아요. 그쪽 AI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예전엔 영업이익률이 안 높았다가 그거에 따라서 발맞춰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발맞춰서 올라가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HBM이라고 고대역폭 메모리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HBM용 TC 본더를 장비예요, 장비.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어디 엔비디아 뭐 이런 데다가. 그런데 이 TC 본더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뭐를 깔 필요가 없어요. 뭐 한 장, 두 장만 깔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12장씩 막 깔아야 돼요. 12장씩 깔아야 성능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깔고 이거를 꾹 눌러줘요. 굉장히 그 1차원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쉽게. 네. 이거를 다 깔고 한 장을 올리고 눌러주고 또 한 장 올리고 눌러주고 이거를 12장까지 올려서 눌려주는 기술력을 전 세계에 여기 써져 있었네. TC 본더. 자, HBM 제조를 위해 D램을 여러 겹 쌓아 올릴 때 열과 압력을 가해 고정하는 장비가 TC 본더입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릴 뻔했는데 그거를 12장 깔 수 있는 12%가 아니라 12장 깔 수 있는 기술력은 전 세계에 이 기업밖에 없어요. 이 기업 전 세계. 그래서 TC 본더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78%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78%. 그리고 12장 깔 수 있는 그 TC 본더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 과독점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다가만 팔아도 돈을 떼돈으로 벌 텐데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납품을 다 해버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4년도에 매출이 250% 증가, 영업이익은 640%가량 증가를 해서 목표치를 좀 잡았습니다. 2026년도에는 매출 2조 원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한 아주 어마어마한 훌륭한 기업들이고, 요 기업들이 다 주 고객사입니다. 와, SK 하이닉스, 고객사. 삼성전자, 네, 주 고객사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마이크론까지. 위치가 네. 잘못됐네요. 삼성전자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센스가 없이 잘못 만들었네. 삼성전자가 위에 있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사상 최고로 계속 찍고 있잖아요. 계속 찍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 기업이 아주 훌륭한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AI 거품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니케이 지수, 대만, 홍콩 이런 종목들, 이런 그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AI 거품론 나오면서 AI 관련주, 반도체라든지 제가 아까 오늘 가지고 온 장비주라든지 소재, 부품주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 박앤세일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한 반도체주, 뭐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SK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락 나올 이유가 아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차트가 제가 사실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을 제가 이때쯤에 제가 공략을 계속 해드렸었어요. 9월달, 8월달 이때쯤에 계속 해드렸던 이유가 그 힌트 계속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네, 네. 그 반도체 관련주로 한미 정상회담 하면 이 종목이 대장주거든요. 그쵸? 이 종목이 네. 대장주예요, 진짜로. 벌써 눈치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미 정상회담 전에 담아가야 한다. 언제 슈팅 나올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슈팅 많이 나왔습니다. 한 50%, 60% 정도 상승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간을 보고 있었어요. 제발 하락해라, 좀 떨어져라 했는데, 이제는 좀 담아가도 될 만큼 하락이 나왔다. 왜냐하면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요 정도 하락은 올라간 것도 아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다. 네네. 요 정도 라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바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120이평선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그 5일 이동평균선은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만날 때쯤, 11,000원 라인 때쯤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11,000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11만 6천 원인데 11만 원까지 좀 하락을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 공략을 해서 15만 원 정도의 1차 목표가를 잡고 공략을 하면 아주 훌륭하겠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정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 두 가지 간략하게만 좀 요약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일부 종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이슈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이슈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로 큰 슈팅, 2026년도 주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2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단단히 버티고 있다.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이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 2027년도까지도 쭉 주도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장비 관련주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